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39살, 9살과 7살의 남매를 키우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이런 피해를 내가 겪는구나 싶어서 억울하기도 하고 분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연은 저희는 2002년도에 연애를 시작하여 2010년 12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6년도부터 남편 김 씨는 이 일이 바쁘다며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외박을 하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는 행동이 무언가 이상하긴 했지만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접대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여자가 있구나 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서 남편 김 씨가 발뺌을 해버리면 못 잡겠다 싶어서 의심을 가지면서도 참으면서 아무 일 없는 듯 3년이란 시간을 견뎌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외박의 횟수가 늘고 가정에 소홀하던 와중 18년도 말쯤 정확한 증거를 잡게 되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이 결론은 나질 않는 상태로 경기도 이천에 관광버스업 사업체를 시작하게 되어 남편 김 씨는 18년도 12월에 경기도 이천으로 가버렸습니다. 18년도 말 밝혀졌을 외도를 한 남편 김 씨는 당당히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가뭄에 콩나듯 만나는 남편이 아이들은 기다려졌는지 아이들이 남편 김 씨를 찾더군요. 그래서 저는 나만 참으면 아이들이 평온한 가정일 거라 생각하고 순전히 아이들을 위하여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남편 김 씨는 이혼에 요구하는 건 모두 해주겠다 하여 저는 남편 김 씨가 저에게 줄 수 없는 돈임을 알고 10억을 요구했고 당연히 남편 김 씨는 절대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있은 후 남편 김 씨의 외도는 전과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언제나 그렇듯 독박 육아를 계속하게 되었고 지금도 혼자서 키우고 있습니다. 외도 사실이 밝혀지고 난 다음 알게 된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상대방은 노래방 도우미 이 씨라고 했고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2차를 나가서 사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이 씨는 2차로 관계를 가져도 되는 건가요? 제 남편 김 씨는 만나다 보니 돈이 얽혀 있어 바로 정리를 못했다 라고 하더군요.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노래방 도우미 이 씨를 만나서 얘기를 했고 남편 김 씨 또한 그 자리에서 정리하자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정리가 된 줄 알고 남편 김 씨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며 잘 지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후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건 큰아이가 13년 9월생이고 작은아이가 15년도 10월생입니다. 이 노래방 도우미 이 씨랑 만남이 시작된 것이 16년도 10월이라 합니다. 어떻게 돌이 된 아이를 두고 외도를 할 수 있는지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린아이를 안고 남편 김 씨를 쫓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SNS에서 그 노래방 도우미 이 씨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김 씨와 노래방 도우미 이 씨는 남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SNS 상에서 연인으로 보여지는 사진과 글을 보란듯이 올려가면서 미래를 계속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함에 3개월 만에 저는 해골이라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에 말라가서 보는 사람마다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검사 좀 받아보라고 할 정도로 몸이 상해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며 좀 정신을 차려갈 때쯤 이 노래방 도우미 이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김 씨에게 다른 사람이 생긴 것 같다면서 저더러 같이 가서 떼어달라 하더군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삼자 대면 이후 일주일 정도 안 만났는데 그 이후 다시 남편 김 씨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면서 만나달라고 사정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만나고 있다며 경기도 이천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이 노래방 도우미 이 씨는 한 달 정도 매일 술을 먹고 저에게 전화해서 집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며 저를 정신적으로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은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이제는 정리할 거고 이사도 가고 전화번호도 바꾸겠다네요. 이전 처음 걸렸을 때는 매우 당당하게 언니 아이도 내가 키워줄 테니 이혼해달라 하던 여자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정작 본인도 아이가 둘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이 씨의 친동생에게 맡긴 채 제 남편 김 씨와 살겠다고 집을 나가서 제 남편 김 씨가 얻어준 빌라에서 새 살림을 차려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 아이들을 키워주겠다 하는 게 기가 차더군요. 제 남편 김 씨는 심지어 저희 둘째 아이는 본인 자식이 아닌 것 같다며 제가 나가서 바람 폈는데 아이가 생겨서 자기 아이라고 제가 우긴다 했다고 노래방 도우미 이 씨에게 말했다 하더군요. 어디 가도 아빠랑 판박이란 말을 듣는 아이인데도 말이죠. 노래방 도우미 이 씨는 본인과 제 남편 김 씨와는 너무나 사랑을 하고 있고 본인과 제 남편 김 씨와 관계를 가지는 것도 사랑해서 가지는 거랍니다. 제 남편 김 씨는 저와는 하기 싫은데 그냥 해주는 거라고 노래방 도우미 이 씨에게 말했다면서 헤어져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이 제 남편 김 씨의 아이를 2번씩이나 임신했었고 제 남편 김 씨와 함께 산부인과에 같이 가서 있어주고 했다고. 그리고 남편 김 씨가 무릎 꿇고 네가 나를 만나서 안 겪어도 될 아픔을 겪는구나 라면서 눈물로 호소했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18년 8월에 아이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만 데려다주고 바쁘다면서 가버렸었습니다. 그때도 노래방 도우미 이 씨와 같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2번째 사건 이후 정말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이사도 간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 연락이 안 오고 해서 이제 정말 정리가 된 것 같은 생각에 잊어버리고 살겠다고 마음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년도 말 20년도 초인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그때부터는 사업체가 좀 힘들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게 어떠냐는 말에 공동명의였기 때문에 저에게 동의를 구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정말 평범한 주부였기 때문에 사업체가 힘들어서 그런 거란 말에 동의를 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 김 씨는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그리 큰 돈이 아닌 소액이어서 저는 돈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제 남편 김 씨는 이천에서 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년도 중반부터는 주유비를 선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하여 없는 돈도 제 지인에게 빌려서라도 보내주고 제 카드로도 결제하라고 했었습니다.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돈도 받아서 빌린 거 주고 카드값 내고 남편 김 씨 때문에 대출도 받아놓은 상황이어서 대출금도 내고 힘겹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년도 말에 이제는 정말 부도가 날 것 같다며 11월부터는 아예 생활비도 안 보내주더군요. 그 많은 대출, 카드값, 지인에게 빌린 돈이 고스란히 제 몫이 되어 지금은 신용불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과 살고 있는 현재 집도 남편 김 씨가 진행했던 대출금을 내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세 식구 어찌할 바 없이 하루하루 살얼음판에서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매건으로 어떻게든 처리해서 너희 식구 전세라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며 시아버지께서 어떻게든 해보시겠다 하더니 그건 말뿐이었고 시간만 흘러가고 아무런 조치가 없고 지금은 아예 손을 놓아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21년도 3월에 남편 김 씨가 없어졌다며 경기도 이천 사업체 동업자 윤 씨라며 전화가 왔고 통화 내용은 당혹 그 자체였습니다. 동업자 윤 씨에게서 남편 김 씨가 버스 구입 비용으로 가져간 돈, 사업체를 차리겠다며 들어간 투자금, 법인 사업체로 매월 들어온 급여 등 모든 걸 다 써버리고 잠수를 타버렸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더군요. 며칠 뒤 동업자 윤 씨를 만났고 자세히 들어본 결과 쉽게 말해 사기를 쳤더군요. 돈을 동업자 윤 씨에게서 빌려가며 차용증도 쓰고 공증증서도 가져다 줬다는데 이것 또한 위조한 문서였던 거죠. 동업자 윤 씨에게서 가져간 돈이 일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던 거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간 2년에서 3년 동안 몇십억은 쓴 듯 하더군요. 일반 사람들이 이걸 쓰라 하면 평생을 써도 못 쓰는 돈인데 말이죠. 알고 보니 노래방 도우미 이 씨랑 16년도부터 동거를 하면서 노래방 도우미 이 씨에게 생활비, 사는 집, 노래방 도우미 이 씨가 사용한 핸드폰 요금 등 노래방 도우미 이 씨가 쓰는 모든 비용을 제 남편 김 씨가 대주고 있었더군요. 심지어 노래방 도우미 이 씨에게 BMW 미니쿠페 차량도 제 남편 김 씨가 사줬더군요. 저는 아이 둘을 데리고 차도 없이 걸어다니고 살던 상황에서 제 남편 김 씨는 노래방 도우미 이 씨에게 외제차를 사준 거였습니다. 동업자 윤 씨에게 사기친 돈으로 노래방 도우미 이 씨랑 부유한 생활을 즐기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노래방 도우미 이 씨는 저보다 1살 어린 38살인데 애들이 고등학생입니다. 그 아이들이 제 남편 김 씨를 너무 좋아한다면서 본인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면서 이혼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했던 이유를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시아버지도 외도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런 말까지 했다 합니다. 경기도 안양에 시아버지 사업체에 자금을 투자하시는 분 둘째 딸이 있는데 나이 차이도 그리 나지 않고 그 집에 아들도 없고 혼자인데 그 딸에게나 잘해보지. 그럼 돈 빌리기도 쉬울 텐데 말을 안 듣는다고 시아버지 지인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군요. 남편 김 씨가 잠수를 하는 바람에 제가 알아야 할 내용, 그렇지 않은 내용들 모두를 알게 되었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받고 많은 사실을 알게 되더군요. 현재도 잠수 상태인데 아직도 노래방 도우미 이 씨랑 원룸을 얻어서 살림을 차려서 월평동에서 지낸다 하더군요. 저희 세 식구는 생활비 한 푼이 없어서 친정집에서 도움받아가며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RPG 게임을 좋아하던 남편 김 씨는 경기도 이천과 동탄을 오가면서도 게임을 했고 그 게임에 들어간 돈이 6에서 7억 정도 된다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나요? 600에서 700일에도 놀랄 판에 억대를 썼다니요. 현재도 잠수 상태인데 그 게임을 정리해서 돈을 받았다 하더군요. 아이들 생활비라도 줄 거라 믿었던 제가 바보였죠. 전화 한 통화 없더군요. 그리고 정리된 줄 알았던 노래방 도우미 이 씨랑 살림을 차려서 지낸다 하더군요. 그것도 같은 대전에서 말이죠. 정말 바보같이 정리됐다는 말과 상황을 너무나도 철석같이 믿고 지냈던 거죠. 리니지 M2 캐릭터를 999만 원에 팔아서 그 돈으로 노래방 도우미 이 씨와 생활비를 써가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세 식구는 현재 사는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제 남편 김 씨는 집이 경매 들어가는 상황이라 저와 아이들이 쫓겨날 것을 알고도 모른 척하며 노래방 도우미 이 씨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소문 하나 못 듣겠나요? 제가 바보인가요? 남편 김 씨가 나를 나몰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라고들 하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뭘 먹고 지내는지 알 수 없는 상태 아닌가요? 궁금하지도 않은가 봐요. 전화 한 통 없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도 남편 김 씨는 대전에서 노래방 도우미 이 씨와 미래를 즐기면서 페북으로 서로를 찾으면서 꽤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더군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돈 안 드는 공원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는데 말이죠. 저와 아이들, 제 남편 김 씨는 어린이날에도 같은 대전 하늘에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느껴졌었습니다. 저 또한 연락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협의 이혼으로 아이들 모르게 진행하고 싶어 연락이 됐을 때 서류 접수하여 진행 중이었는데
나머지 확정일만 남았는데 확정일에도 채권자들에게 잡힐까봐 안 나올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용히 바보같이 답답한 옛날 여자처럼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강해질 것이고 노래방 도우미 이 씨와 제 남편 김 씨에게 무참히 당했던 일들에 대해 해결을 할 수 있다면 법적 도움도 받아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엄마니까요. 또한 노래방 도우미 이 씨도 법적 조치할 겁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이런 불륜 사건들이 이 사회에 만연해가고 지금 제 남편 김 씨처럼 그리고 함께 사는 노래방 도우미 이 씨처럼 불륜을 저지르면서 한 가정을 짓밟고 깨버리는 짓을 하면서도 당당하고 뻔뻔해지는 상간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간통죄를 부활시켜서 제 남편 김 씨나 노래방 도우미 이 씨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활개치고 당당하게 살지 못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저와 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청원 게시판에도 올린 글이기도 하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적진 못했지만 저런 여자를 만나면서 저를 아주 사치, 명품에 미친 여자를 만들어 놓았더군요. 남편 김 씨의 주변 지인들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만나게 되어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제가 생활비를 거액을 요구했고 그 돈으로 명품을 사재 껴서 생활 유지가 안 될 정도였다 합니다. 저는 마트나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옷, 가방, 신발 등 10만 원이 넘는 물건들은 사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제 얘기를 안 하면 안 했지 왜 사람을 미친 여자로 만들어 놓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시도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있거나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신랑 채무로 인해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덕에 우체국 아저씨가 와서 벨만 눌러도 심장이 막 뜁니다. 전 제 아이들과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이 집에서 나가 마음 편히 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10개월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신랑이 평소 생각 없이 내뱉는 말 때문에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가 예민한 걸까요? 첫 번째, 재수없다. 평소 생각 없이 저에게 쓰는 말입니다. 처음 저 말을 들었던 날은 너무 황당해서 머리가 띵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하니 친구들끼리 쓰는 말이지 않냐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전 친구들이랑 저런 말 주고받지 않는다고 화를 내니 조심하겠다고는 하되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가끔 생각 없이 툭툭 내뱉습니다. 두 번째,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있다. 신랑은 집돌이 성향이 짙고 움직이는 걸 싫어하고 평일에는 퇴근 후 쉬어줘야 하며 주말에는 푹 쉬어줘야 합니다. 저는 반대의 성향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니 저녁 먹고라도 같이 집 근처 산책로에서 손잡고 가볍게 산책하길 원해요. 그러면 신랑은 일하느라 운전하느라 피곤한 사람 배려 좀 해달라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말에 일이 있을 때만 같이 움직이고 산책은 결혼 후 같이 가준 게 3-4번이 다예요. 참고로 이것도 나가서 같이 놀아준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답답하면 저 혼자 나가서 산책하고 오곤 하는데 신혼인데 벌써부터 혼자서 이러는 게 진짜 너무 우울하고 외롭습니다. 오늘도 답답해서 퇴근길에 지하철 타지 않고 몇 정거장 걸었어요. 그 와중에 7시 10분쯤 신랑이 퇴근했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지하철 타지 않고 걷는 중이다. 당신이 같이 산책해주지 않으니 나 혼자 외롭게 걷는다. 산책 같이 좀 해주면 안 되느냐 라고 했다가 정신 나간 소리 하냐고 야근하고 지금 끝난 사람에게 그게 할 소리냐며 정상적인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6시인데 7시 조금 넘은 시간에 퇴근했으니 야근은 야근이네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제가 징징거리니 듣기 싫답니다. 그간 제가 하는 말들을 모두 다 징징거리는 거라고만 생각했나 봅니다. 내가 징징거릴 정도로 계속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말을 내뱉는 건 정상적인 거냐라고 했더니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먼저 했으니 본인이 한 말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네요. 저도 신랑 반응이 서운하니 좋은 소리가 나가지 않았어요. 신랑은 평소 제 말을 잔소리로 듣는 경우가 많고 지적받는 걸 싫어합니다. 저도 할 말이 많지만 말 끝엔 항상 본인 말이 옳고 맞다고 하니 하고 싶은 말도 그냥 삼키고 삭히게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져요. 그걸 두고 신랑은 제가 지친 건데 또 대화가 안 되는 상태가 됐다고 말을 해요. 언제부턴가 퇴근 후 시간을 서로의 일상에 대한 관심보다 밥 먹으면서 TV랑 소통하는 시간으로 대부분을 쓰고 있네요. 신랑은 본인도 싫어하는 잔소리를 저에겐 아무렇지도 않게 또 당연하게 하네요. 집안 살림살이 하나부터 10까지 잔소리에 간섭하면서 짜증을 내요. 진짜 필요한 집안 수리엔 무신경하고 해달라고 하면 자기가 보기엔 괜찮은데 왜 해야 하는지 반문을 합니다. 결국엔 안 하거나 하더라도 짜증을 내서 제 기분을 상하게 만듭니다. 한 번을 그래 해줄게 라는 말이 먼저 나온 적이 없어요. 늘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반문부터 하니까요. 물론 저는 필요하니까 말을 했겠죠. 그래서 신랑에겐 뭘 부탁하기도 싫고 웬만하면 혼자서 해결하고 말아요. 신랑이 짜증내는 걸로도 자주 싸우다 보니 나는 짜증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다. 짜증내지 말아라. 라고도 해봤지만 전혀 달라지지가 않아요. 또한 같은 상황을 놓고 자신이 하면 그럴 수 있고 제가 하면 잘못된 거라며 꼭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 미쳤네. 싸우고 난 뒤 제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본인은 풀어보겠다는 행동으로 자꾸 제 팔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분명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붙더니 전 방어한다고 밀치며 팔을 뿌리쳐요. 그러다가 신랑 팔을 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미쳤네. 폭력은 어떻게든 가장 잘못된 거야. 때리는 건 어디서 배웠어? 라며 정색하고 화를 냅니다. 제가 당신이 내게 하는 말들도 폭력의 일부다. 꼭 주먹이 오고 가야만 폭력이 아니다. 라고 해도 말로 내뱉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되 상대를 때리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논리적인 척 말을 합니다. 신랑 말대로라면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신랑의 막말이 정당하니 저 역시도 사과 없이 싫다는 사람 붙드는 신랑 행동을 방어하다 때린 거니 정당한 거 아닌가요? 방어도 폭력이라고 하니까 덧붙이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회식만 하면 술에 잔뜩 취해와서 씻지도 않은 손으로 팔을 잡고 늘어져요. 씻기 전에 한번 안아달라고 하는 통에 저는 도망가고 신랑은 쫓아오고 그렇게 잡고 놓고를 반복하다가 결국엔 제 몸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별일 아닌 듯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갑니다. 네 번째, 어쩌라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 중 제가 갑자기 화장실 신호가 왔고 몇 번 참고 눌렀다가 말을 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신랑 첫 마디가 어쩌라고 였습니다. 당시 신랑 첫 마디와 반응이 상처가 됐어요. 결국엔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했지만 저 덕분에 비싼 화장실 썼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어느 사위가 장모랑. 5-1 신랑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각별합니다. 힘들게 키웠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신랑만큼은 아니더라도 시어머니가 워낙 좋으신 분이라 저도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라 잘 보이고 싶고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커요. 그래서 결혼 초반에 전화도 자주 드렸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하시는데 신랑이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연차 내서 같이 가기도 했었고요. 저도 어머니가 어렵고 불편하지만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친정엄마가 너무 좋아하십니다. 신랑이 그냥 무조건 예쁘대요.
가끔 신랑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 부담될 것 같아서 전화 못하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신랑에게 친정엄마에게 가끔 안부 전화라도 드리라고 했더니 어떤 사위가 장모랑 통화를 하냐고 거절하고 되지도 않는 논리로 따지네요. 그러면서 본인은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통화를 유도하는 말을 해요. 신랑 말로는 그냥 던진 말인데 제가 덥석 문대요. 신랑 논리대로 접근한다면 며느리인 저는 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나요? 신랑의 되지도 않은 논리 이후로 저도 어머니에게 아예 전화 안 합니다. 그간 제가 단단히 착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하면 신랑도 잘하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애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안 해요. 최근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친정아버지 생신이 칠순이었어요. 생신 전주에 같이 식사는 했고요. 생신 지나고 나서 신랑에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칠순인데 전화 한 통 드렸냐고요. 그랬더니 당신은 얼마 전에 내 동생 생일이었는데 전화했냐고 되물어요. 그러고는 당신도 동생에게 전화 안 했으니 그걸로 퉁치자고 합니다. 어머니 첫 생신엔 저는 전화 드렸어요. 근데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서 다음 날 다시 전화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갔나요? 생일 당일은 아니지만 시누이한테 생일 하루 지나고 카톡으로 챙겨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놓쳤다 라면서 축하 메시지와 함께 치킨 쿠폰 보내줬어요. 5-2 코로나 때문에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답답해서 우울하시다고 하시는 친정엄마 모시고 얼마 전에 1박으로 단독 가족탕 숙박으로 온천을 다녀왔습니다. 신랑에게 당신도 같이 가자고 했더니 어느 사위가 장모랑 온천을 같이 가냐고 합니다. 온천탕을 들어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겸사겸사 같이 가면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반응이 별로라 불편하고 싫은가 보다 하고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말이죠. 그러면서 신랑은 시어머니가 제주도 여행을 제대로 즐기신 적이 없다고 같이 모시고 제주도 여행 가자고 계획하는 중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자고 동의는 했고요. 온천 여행 전에 오고 간 대화에 동의한 내용이라 지금은 신랑 태도에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여행을 갑니까? 신랑 말이 옳은 거니까 저도 안 가려고요. 그럼 엄마가 최근에 와서 베란다 포함해서 현관 센서 2개 교체해주고 가신 거 수리비 따로 안 챙겨드렸으니 이번에 사위가 여행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게 용돈 좀 챙겨주고 점수 좀 따라고 했더니 우리 엄마는 집에 있고 온천 여행도 안 가는데 내가 장모님 용돈 드리면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용돈 드릴 거냐 라고 합니다. 센서도 제가 먼저 퇴근해서 들어올 때 어두워서 불편하다고 여러 번을 말했는데 본인은 하나도 안 불편한데 뭐가 불편하냐며 10달째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사람 불러서 고쳐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엔 출장비 비싸다, 시간이 나지 않는다 등등의 핑계를 댔어요. 신랑이 몇 개월간 안 한 걸 친정엄마가 시간 내서 고쳐주신 건데 말이죠. 그럼 제가 부르겠다니까 혼자서 위험해서 안 된다고 하고요. 친정엄마에게 퇴근 후 혼자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은데 불 꺼져 있어서 무섭고 불편하다고 말했더니 평일에 수리기사님 모시고 오셔서 교체해주고 가셨습니다. 6번째, 내 일이 당신 일보다 더 힘들다. 둘 다 사무직이지만 신랑은 지방 외근이 잦습니다. 운전하면서 느끼는 피로를 자주 호소합니다. 사무실 복귀 후 밀린 사무 업무까지 마감을 하다 보면 정시에 퇴근하는 일이 거의 드물어요. 운전이 아니더라도 늘 피곤하다,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야근하는 경우가 많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8시쯤 됩니다. 그에 비해 저는 주로 업무를 사무실에서 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큰 편입니다. 월급은 서로 비슷합니다. 신랑처럼 몸으로 움직이는 일은 아니지만 저도 나름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바쁜 시즌엔
밤 11시, 12시까지 야근을 하지만 시즌이 아닌 시기엔 출퇴근 시간이 일반 직장인들보다 30분 느리고 빨라요. 업무 시간이 짧다고 스트레스가 적은 건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에 대한 장점이 크고 어디 가도 비슷하다는 생각으로 힘들지만 다닙니다. 출퇴근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분 때문일까요? 신랑은 본인이 더 힘들게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 말 끝에 저는 나도 당신에게 말을 안 할 뿐이지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다.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라고 했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저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신랑은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신랑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늘 힘들다 힘들다 소리를 계속하니 언제부턴가 저는 회사에서 힘들었던 말을 잘 꺼내지 않아요. 말을 하더라도 본인 기분에 따라서 듣기도 거르기도 하니까 기분이 상해서 잘 안 하게 됩니다. 퇴근 시간이 서로 맞지 않으니 제가 퇴근 후 집에서 항상 신랑을 기다리는 입장일 때가 많은데 회식이라도 하게 되면 12시가 다 돼서 오기 때문에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회식이 9시에 끝나도 술이 잔뜩 취해서 지하철 타고 계속 돌아요. 전화해도 잘 안 받고요. 처음부터 택시를 타라고 해도 고집 피우고 지하철 탔다가 결국엔 엄한 곳에서 택시 타고 와요. 항상 저를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고 제 상태나 마음을 들여다보기보다 남들 이목에 더 신경을 써요. 제가 외출할 때 입는 옷이 연애 때 입던 옷들인데 이제서야 마음에 안 든다며 옷까지도 이렇게 입으라고 가져다주는 신랑을 보고 있으면 내가 아바타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혼 전에 하던 습관들이 그땐 괜찮았는데 지금은 거슬린대요. 본인 기준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하면 고칠 줄 알았대요. 본인은 고칠 게 없는 줄 아나 봐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고쳐야 할 단점 투성이인 저와 도대체 왜 계속 살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다정한 성격인 줄 알고 한 결혼인데 사무치게 사람 외롭게 할 정도로 무심한 성격이라 너무 힘이 들어요. 본인이 집에 있으나 없으나 둘 다 당신이 외로운 건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는데 본인도 자신이 저를 외롭게 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말 같아서 더 씁쓸하네요. 연애 때는 다치면 밴드 찾아서 붙여주고 감기라도 걸리면 집 앞까지 유자차 사들고 오곤 했을 정도로 따뜻했어요. 결혼 후인 지금은 다치거나 아파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밥을 먹다가 사례가 들려서 옆에서 기침을 쏟아내는데도 괜찮아? 라고 물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TV 계속 봅니다. 한 번은 서운해서 말을 꺼낸 적이 있는데 별게 다 서운하다는 듯 시큰둥하네요. 이제서야 생각해보니 이것도 제가 징징거리는 거라고 생각했나 보네요. 신랑이 무심하니 저도 챙겨줄 이유가 없어서 무신경하게 대하게 됩니다. 신랑은 나중에 시어머니는 우리가 당연히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바라는 건 있으면서 저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요. 상황이 된다면 어머니 모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신랑이 사랑스럽고 예뻐야 가능한 이야기가 되죠. 저는 정신 나갔다, 미쳤다, 성격 이상하다는 말에 신랑은 제가 방어하다 때린 행동에 기분이 나빠서 싸운 뒤 냉전 중입니다. 어버이날 낮엔 친정, 저녁엔 시댁에 가기로 했는데 신랑이 당일 낮 12시 30분까지 자길래 대화 섞기도 싫어서 친정은 저 혼자 다녀왔고 저녁엔 신랑 혼자서 시댁에 갔습니다. 매번 싸우면 사과나 화해는 신랑 쪽에서 먼저 해왔어요. 그게 신랑은 불만이었어요. 한 번은 먼저 져주면 안 되냐고 해요. 저도 신랑 말대로 상황을 떠나서 먼저 손 내밀지 않는 건 문제겠죠. 부부 사이에 완벽한 일방통행은 없을 테니까요. 아마도 신랑은 자신이 풀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당했으니 다시 또 손 내밀 이유가 없다고 정당화하고 있을 겁니다. 점점 생각이 많아지네요. 신랑 말 덕에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일단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라서 횡설수설하고 글씨가 틀릴 수도 있으니 이 점은 감안하고 봐주세요. 전 28살, 아내는 25살 때 만났어요. 친한 친구의 소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몇 번 만나다 보니 괜찮아서 만남을 이어갔고요. 그러다 얼마 안 가서 사건이 생겼어요. 장인어른께서 워낙 가부장적에 기성세대 향수가 강하셔서 거의 박정희 전두환급이시거든요. 아내의 권유로 아내 집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장인어른이 술만 드시면 너무 막대하세요. 몇 차례 다녀가며 계속 저와 아내를 막대하시고 힘들게 하세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내한테 너무 가혹하게 하시니 저도 참다 도저히 안 돼서 장인어른께 아내는 내가 책임질 테니 더 이상은 술 드시고 이러지 마시라 강하게 말씀드리고 아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게 아내와 저의 동거와 결혼의 시작점이에요. 동거를 하며 아내에게 많은 충격을 받았었죠. 밥, 빨래, 청소 등 가사노동을 할 줄 아는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세탁기 키는 법과 밥솥으로 밥을 하는 것,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정말 하나도 모르는 걸 보고 한숨만 나왔어요. 어쩌겠어요. 제가 데리고 나왔으니 제가 책임져야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양말은 뜨거운 물에 불려 손빨래해서 세탁기에 넣었고요. 흰옷은 흰옷대로 밥, 반찬, 국, 매 끼니 다 열심히 요리해서 먹였어요. 청소는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장모님이 저만 보면 땡서방 미안하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가르치지도 않았다며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이해해달라세요. 그런 거 전혀 어렵지 않고 힘든 적 없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거든요. 앞이 길었는데 중간중간 많은 일들과 많은 시련이 있지만 다 설명은 못 드리고 근래에 아주 문제가 된 일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제 험담을 너무 심하게 해요. 어느 정도냐면 친구랑 이야기한 내용을 어쩌다 제가 알게 되었는데 애 생기고 남편 새끼는 쓸모가 없네. 다리에서 안 뛰어내리나 왜 사나 몰라. 진급도 못한 등신 등 제가 적고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물론 제가 다 잘하고 살았다는 건 아닙니다. 아내도 무척이나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 담아둔 섭섭함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맞나요? 이게 결혼 생활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나요? 전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처음 아내에게 대놓고 욕했어요. 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억울했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 행동과 언행이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라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전 아내 욕을 어느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건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남들에게 아내 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했던 걸까요? 저 일이 있고 정말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싸우고 어떻게든 화해했습니다. 다시는 저런 식으로 하지 말아달라.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절대 저런 행동들 하지 말아달라.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저 일이 있고 2번을 더 하더군요. 가족이니까 눈 감아줬습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어떤 식의 대화든 아내는 납득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면 꼬리 물기식 대화밖에 안 됩니다. 인정을 한다면 또는 인정하는 척이라도 해줬다면 큰 싸움을 일으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기분이 나쁘면 바른 말이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엄청 세요. 물론 위 내용들은 평소에 담아뒀던 말들을 끄적인 거지만 오늘 글을 쓰게 된 계기가 하나 더 있어요. 아내는 맘카페를 정말 좋아합니다. 카페 안에서 모두가 자기 편이거든요. 왜냐면 아내가 올리는 글들은 앞뒤 중요한 내용은 다 자르고 본인이 좋을 대로만 쓰거든요. 제가 다니는 직장은 당직 제도가 있습니다. 후반야 근무를 서고 보통 20시에 잠깐 철수했다가 00시에 진입해서 밤을 새우고 오전 근무 후 오후 1시에 퇴근을 합니다. 정말 피곤해요. 다들 날 새고 오전 근무 더 하고 퇴근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저 퇴근해서 한잠도 안 잤습니다. 퇴근하고 평소 하지 못한 은행 업무, 가족들 심부름 등 여러 가지 일을 끝내고 오후 4시에 집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반찬거리랑 찌개 끓여서 아내 퇴근 기다리다 보니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어린이집 하원 후 장모님 댁에 잠깐 있는데 오빤 일찍 퇴근했으니 장모님께 가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육아하라고요. 저도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잠을 버티면서 할 수는 있지만 아이는 제가 한눈 팔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장모님 힘드시죠? 분명 힘드세요. 그치만 너무 섭섭했네요. 그래서 아내에게 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좀 쉴게 라고 말했더니 목소리가 차가워지면서 알았다 하고 끊어버리네요. 그러더니 다시 전화가 와서 맞아, 오빠 힘들지? 이해해. 집에서 좀 쉬어 라고 말해주는데 고마웠어요. 아내가 퇴근길에 아이랑 데리고 집으로 와서 집안일은 다 끝내뒀으니 밥 먹고 시간 보내다가 아내랑 아이는 먼저 잠들었어요. 왜 아내 핸드폰이 하필 지금 울렸을까요? 저도 호기심에 열어봤습니다. 맘카페네요. 아내 작성글은 남편은 당직 서고 일찍 퇴근했는데 시댁에 아이가 있어요. 남편 보고 퇴근길에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서 육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너무 섭섭하고 이상하네요. 라는 글과 함께 달리는 댓글들은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느니 자기 남편도 당직 서는데 아침에 퇴근해서 몇 시간 자고 오후에는 가사에 충실한다느니부터 여러 가지 글들이 달려 있는데 그걸 읽다가 너무 짜증이 나서 글 쓰고 있습니다. 댓글들에 아내의 반응이 더 화가 났어요. 그쵸? 맘님들 제가 이상한 줄 알았네요. 남편 제대로 교육시켜야겠어요. 라는 등 정말 짜증납니다. 저 이런 글 처음 쓰고 처음 올려봐요. 쓸 곳이 없어요. 폭발할 것 같아요. 내일 아내가 일어나고 맘카페에 대해서 말하면 인정 안 할 겁니다. 이 일을 또 맘카페에 올려서 조롱하겠죠. 형님, 누나, 동생분들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 가정 지키면서 아내와 잘 살고 싶습니다. 저 무조건 잘났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부부에도 있잖아요. 부부면 누구보다 서로 지켜주고 서로 편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